저는 A, B, C, D까지 풀었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D보다 E를 푼 사람이 4배나 많네요. 그 와중에 저는 E를 못 풀었죠.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앞에서부터 한번 봅시다. A번 문제 Sum of odd integers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 개수 받고 정수 2개를 입력받아요. n이랑 k라고 하는데 이때 여기서 n이랑 k를 입력받아서 하는 게 뭐냐면 k개의 서로 다른 양의 정수인 홀수를 더해서 n을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3일 같은 경우에는 k가 1이니까 3 하나, 4, 2 같은 경우에는 k가 2개를 더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1, 3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때 서로 다른 k개의 홀수를 이용해서 앞에 있는 n을 만드는 게 가능한가? 라는 게 A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보면은 서로 다른 홀수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은 홀수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뭐 홀수를 k개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홀짝이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k가 짝수면 우린 짝수만 만들 수 있고 k가 홀수면 우린 홀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홀수를 뭐 홀수개 더하면 홀수고 짝수개 더하면 짝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제약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전부 달라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죠. 전부 달라야 한다. 일단은 큰 수를 n이 적당히 크면 전부 달라야 한다라는 조건이 딱히 상관이 없어요. 저도 A 별로 그렇게 금방은 못 풀었어요. 전부 달라야 한다는 조건이 딱히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K가 뭐냐에 따라서 N을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홀수부터 K개를 써본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K가 1이면 1만 쓸 수 있고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건 못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K가 2면 1을 3까지 만들 수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K가 2일 때 입력이 2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1을 3 이렇게 두 가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K가 3이면 5도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홀수만 계속 더해서 쓸 수 있어요. 일단은 우리는 어떤 n이랑 이 k를 입력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k개를 주르륵 했을 때 작은 것부터 주르륵 했을 때 이 합이 n보다 크냐 작냐 그리고 홀짝이 맞냐 안 맞냐를 가지고 이 n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일단 이거보다 크면 항상 만들 수 있어요. 왜 항상 만들 수 있냐면 이 마지막 숫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7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다 더해보니까 이 n보다 작다. 그러면 이 17에다가 맨 마지막 수에다가 플러스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2를 계속 반복해요. 그렇게 플러스 2를 계속 반복해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전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 개수가 꽤 많고 K도 꽤 커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걸 K를 1000만까지죠. 1000만까지 이 10만 번 하면은 아주 당연하게 시간 초과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수열을 가지고 미리 저장을 해둔다든가. 그러니까 이 10만 개 그러니까 저 몇 개냐 100만 개를 미리 저장을 해두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수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를 전부 저장해 두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기서 그 다음 전략 같은 경우에는 n이 별로 안 크단 말이에요. n이 10의 7제곱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k가 별로 그렇게 안 높은 숫자에서 이게 그러니까 k를 10의 7제곱까지 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10의 3.5제곱 정도에서 끝납니다. 이게 K가.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끊어서 거기까지만 K를 구해둔다. 거기까지만 K를 구해두고 그 어떤 n이랑 K가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 K를 썼는지를 이 대충 1만 개가 좀 안 되는 3,000개 정도의 캐시를 통해서 구한다. 라는 게 일단 두 번째로 생각해볼 만한 전략입니다. 일단 3,000개 정도 캐시를 미리 만들어 놓고 테스트 케이스들을 차례로 처리를 하는 게 가능하죠.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수열의 합 있잖아요. 우리는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점점점 이거를 그러니까 시그마 i는 0부터 2i 플러스 1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구하냐 보면은 대충 정사각형을 만들어 봅시다. 하나, 셋, 아홉 이렇게 정확하게 정사각형의 그 변의 길이를 하나 늘릴 때마다 이렇게 그 다음 홀수 개수만큼 추가로 필요하죠. 이 숫자가. 그래서 이 수열의 합은 k까지라고 할 때 잠깐만. 네, k 플러스 1 제곱이죠. 그러니까 요 앞에서부터 몇 번째 숫자까지 썼냐 가지고 0번째부터 생각할 때 k 플러스 1 제곱이고 1번째부터라고 생각을 하면 k 제곱이에요. i는 1부터 2i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k가 주어지면 우리는 k 제곱보다 크냐 작냐만 가지고 n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그 테스트들을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k제곱이랑 비교를 해요. 일단 k제곱보다 크면 오케이, 작으면 거기서 일단 불가능. 그리고 k제곱보다 크면서 그 홀짝이 맞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체크해서 출력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n이 k제곱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n이랑 k의 홀짝이 맞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체크를 통해서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는데요. 코드는 어떻게 짰냐면 전 이렇게 짰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k 제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n 안에서만 다룰 거지만 k 제곱이 커져도 이거를 그 중간에 컷을 하고 그런 귀찮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롱롱 인트를 쓰는 게 이 문제는 편하죠. 그래서 n이랑 k를 입력을 받고 k의 앞에서부터 몇 개의 합을 이렇게 k제곱으로 구해놓고 그 k제곱이랑 비교를 해서 그 이상이고 n이랑 k제곱에 홀짝이 맞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치고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k라는 배열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사이즈를 한번 재보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지, 적어도 앞에서 언급했던 이 루트 n까지밖에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걸 이용해서 그 중간까지만 k를 미리 구해놓고 하는 것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제는 풀려요. 그러니까 이 한 3,000 몇 개, 뭐 좀 불안하면 한 10,000개 정도, 10,000개 정도 이렇게 풀어놓고, 그러니까 10,000개 정도 k를 미리 구해놓고 k 제곱을 미리 구해서 이거 사이즈보다 k가 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K를 구하는 일반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A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그래, 됐다. 한 가지 방송에 안 띄워놓은 게 창이 하나 있어서. 네, 저거 한 줄이면 풀려요. 저거 한 줄이면 돼요. 저거 한 줄이면 되는데,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일단 그리디거든요. B 문제는 그 공주와 왕자인데, 그 어떤 이 굉장히 오래된 이 왕국에서 딸이 N명 있대요. 지난번에도 딸이 N명 있다라는 문제를 본 것 같은데, 이번엔 딸이 10만 명 있대요. 최대. 지난번엔 100명 정도 되지 않았나? 그것도 좀 많다 그러지 않았나? 어쨌거나 그 딸이 10만 명인 이런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그 자기네 딸들을 어쩌다 보니까 딱 N개의 이웃 국가들이 있대요. 그 이웃 국가들의 왕자들이랑 그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이렇게 매칭이 되는 이런 선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딸이랑 몇 번째 왕자가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선이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딸이 4명 있고, 첫 번째 딸은 그 뭐 두 번째 세 번째 왕자랑, 두 번째 딸은 첫 번째 두 번째 왕자랑,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선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 매칭을 시킬 때 매칭 알고리즘이 그 정해져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 첫 번째 딸이 매칭 가능한 모든 왕자들 중에 제일 작은 왕자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여기 빨간 선이 그어지죠. 그 다음 딸은 그 상태에서 남아있는, 아직 결혼 안 한 왕자 중에 선이 있는 제일 작은 왕자랑 결혼을 해요. 이런 식으로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이렇게 그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왕자부터 골라서 결혼하는 식으로 그 공주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선을 딱 하나만 더 긋고 싶어요. 선을 딱 하나만 더 그어서 그 공주가 한 명이라도 더 결혼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공주를 결혼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선을 그어야 공주를 더 결혼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선을 그어야 그 결혼하는 횟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느냐? 근데 선을 하나 긋기 때문에 결혼하는 횟수는 결과적으로 한 명밖에 못 늘리지만, 늘릴 수 있는 경우엔 임프루브라고 출력을 하고 몇 번 공주와 몇 번 왕자를 링크를 해야 되는가. 늘릴 수 없는 경우에는 옵티멀이라고 출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미 여기서 더 늘릴 수 없는 상태라고 출력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리디 알고리즘으로 풀 수 있거든요. 일단 어떤 공주와 어떤 왕자가 이어지는지는 앞에서부터 이 문제에서 주어진 알고리즘대로 앞에서부터 있는 식으로 이렇게 그을 수 있죠. 이렇게 잠깐 이거를 이쪽에 넣고 적당히 키우고 이렇게 그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렇게 그으면 우리는 몇 번 공주, 몇 번 왕자가 각각 이미 결혼을 했는지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체크 안 된 공주랑 체크 안 된 왕자가 있죠. 그럼 체크 안 되는 공주랑 체크 안 되는 왕자 사이에 하나를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일단 이게 왜 이런 그리디 알고리즘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봅시다. 뭐 딱히 상관없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그냥 똑같은 사이즈의 하나를 이렇게 8명짜리 문제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여기를 그으려고 여기를 보니까 이쪽 공주랑 이거 왜 이렇게 얇아 이쪽 공주랑 이쪽 왕자가 비어있기 때문에 이쪽을 그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았냐 하면 그 원래의 알고리즘대로 했을 때 이 공주는 이 공주 차례에 그을 게 없어요. 그을 게 없어서 아무랑도 결혼을 못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여기서 아무랑도 결혼 못할 공주랑 그리고 아래에서도 선택되지 않을 이 왕자랑 매칭을 시키는 건 이 위에서랑 이 아래에서랑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랑 상관없이 이 아래에서는 어차피 이 왕자를 선택하는 일이 안 생기고 이 위에서도 이 공주의 선택이 바뀔 일이 없다는 거죠. 없진 않아. 없지는 잠깐만. 없어. 왜냐면 이쪽 왕자는 어차피 이 게임 끝날 때까지 선택을 못 받은 왕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으면 돼요. 그렇게 이으면 처음에 했던 것보다 정확히 한 명 더 결혼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옵티멀이라는 게 어떤 경우냐? 옵티멀은 모든 공주랑 모든 왕자가 이미 다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경우에 옵티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선을 더 그을 필요가 없는 경우죠. 네, 그렇게 됩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C로 넘어가는데요. C는 Game with Chips. N 곱하기 N 곱하기 M 2차원 격자에 칩이 K개가 있는데 그 칩이 X, Y라는 그러니까 그 칩들의 좌표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3 곱하기 3짜리 그리드에 1, 2, 2,1에 이렇게 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전체 그리드 전체를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위쪽으로 한 칸 이렇게 네 가지 연산을 취할 수 있어요. 이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리드 위에 있는 칩이 전부 그 방향으로 한 칸씩 이동합니다. 근데 여기서 벽에 부딪힌 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끝에 벽에 부딪힌 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문제 잘 읽어보면 이건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벽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이동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개의 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다고 여기 이렇게 설명이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n 곱하기 m 격자죠. 이 nm 시간 안에 이 앞에서 칩이 주어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칩을 어디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라는 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칩이 우리가 이 nm번 액션을 하는 동안 여기를 적어도 한 번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칩은 첫 번째 좌표를 한 번 밟아야 되고 두 번째 칩은 두 번째 좌표를 하나 밟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은 밟아야 되는 저런 좌표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몇 번째 칩이 몇 번째 좌표를 밟아야 한다라는 그런 칩이 주어져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nm 시간 안에 이 좌표들을 전부 다 한 번씩은 방문하는 이런 액션의 순서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nm이라는 시간이 꽤나 널널하다는 걸 보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 곱하기 m 그리고 또 이 칩을 한 칸에다가 겹쳐놓고 그러니까 모든 칩을 다 한 칸에다 겹쳐놓고 돌아다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n 곱하기 m 격자가 주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칩이 한쪽 끝에, 그러니까 한쪽 그 왼쪽 위 끝으로 위로 n-1번, 왼쪽으로 n-1번 이동을 시켜서 그 한쪽 끝에다가 이 칩을 다 겹쳐 놓습니다. 다 겹쳐놔요, 이렇게. 그러면 이 칩이 이 한 군데에 칩이 다 있고 이후로 이동을 시키면 이 칩 전체가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칩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게임판 전체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렇게 리을자로 도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게임판 전체를 한 바퀴를 돌아서 그러니까 모든 칩이 모든 좌표를 거쳐가게 하는 거죠. 그거를 하게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면 그게 끝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 최소 시간을 구해라. 그러니까 액션을 최소한으로 했을 때 얼마나 걸리나 구해라. 이런 식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그건 어떻게 풀지? 최소 시간 구하라 그러면 그거 NP하다 아닌가? 거의 NP급일걸.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조건 어떻게 구하냐고요? 그 감도 안 와요. 두 가지 조건. 한 군데다가 전부 칩을 겹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또 있죠. 그 마지막에 칩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nm 시간 안에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 nm 안에 되는지를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처음에 이 부분 n 이 부분 보면은 n 플러스 m 마이너스 2죠. 그리고 더하기 한번 리을자로 도는 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이 부분이 n-1이죠. 그리고 이렇게 총 n줄이니까 m-1 n 이렇게 이만큼 시간이 걸려요. 이게 2nm보다 작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 보면은 nm 마이너스 m이고요. 그러면 nm 그럼 이 부분 자르고 플러스 n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는 조금 계산을 해보면 어떤 수에서도 nm보다 작습니다. 2nm보단 작습니다. n이 1이거나 m이 1이거나 이래도 2nm보다 작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이 전체를 순회하는 알고리즘이 2nm보다 작다는 걸 증명을 해놓고, 뭐 증명까지는 안 했지만 이렇게 검증을 해놓고 이 모든 칩이 모든 칸을 다 밟게 하는 순서를 출력을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좀 출력이 조금 복잡하긴 해요. 여기 보면은 일단은 문제 B가 아니고 C를 보면 우린 NMK를 입력받죠. 그리고 K번 동안 그러니까 K개의 동전 그리고 K개의 좌표 그 동전이 지나가야 하는 좌표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 동전의 좌표랑 그 지나가야 하는 칸들의 좌표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모든 동전이 모든 칸을 지나가도록 항상 그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들어오는 숫자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입력을 이런 식으로 대충 흘려요. 우린 이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4K만큼 입력을 이렇게 흘리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떤 그
해당 문자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아까 말했듯이 그 한쪽 끝 왼쪽 위 끝으로 동전을 다 몰아넣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 줄씩 내려가면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싹 쓸어서 리을자로 내려가는 과정, 이렇게 두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한 이동들을 전부 이 해답 문자열에 넣고 그걸 출력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 이게 어떤 알고리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은 ENN보다 커져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좀 주의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리을자로 돌아가는 이 알고리즘이 ENN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좀 주의를 해서 하는 게 관건이고요. 그 외에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문제부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D, Infinite Paths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함수에 대한 문제죠. 우리가 어떤 퍼뮤테이션이라는 거는 그 1부터 n까지 숫자가 한 번씩만 등장하는 그런 걸 말하죠. 그게 어떤 퍼뮤테이션 p1부터 pn까지가 있어요. 이 p가 주어지죠. 이렇게. 이때 우리는 이 p의 k승, 그러니까 이 퍼뮤테이션의 제곱, 그러니까 한 번에 한 칸씩 가는 게 이 p고요. p의 1승이고요. p의 k승이라는 건 이 p에서 pi로 가는 걸 k번씩 반복한 걸 각 자리에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k의 제곱을 하면 pi 대신에 pii가 저 k 제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라는 배열이 있어요. p라는 배열이 있고 p 제곱은 이게 i번째면 이게 i번째에 갔던 거에 이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걸. p가 여기로 가는 거면 p 제곱에 여기에는 여기 두 칸 건너뛰어서 가는 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i칸, 그러니까 i번째 게 몇 칸 들어간 게 몇 번 이렇게 퍼뮤테이션을 반복을 한 게 이 p의 k제곱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p의 k제곱을 해도 k가 양의 정수일 때 이건 항상 그 퍼뮤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퍼뮤테이션 형태를 유지해요. 항상 1부터 n까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어떤 그 k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k가 뭐냐면 p의 k제곱을 했을 때 그 밑에 있는 c 값, 이제서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p에다가 k제곱을 했을 때 이 c라는 값을 주목해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그 어떤 사이클을 찾는 거예요. 이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이클이라는 거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 1, 3, 4, 2 같은 경우에는 3, 4, 2가 있는 이 부분이 사이클이에요. 왜냐면 이게 3번으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가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가고,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이클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이클이 필요한데, 그 사이클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 적어도 하나의 사이클을 찾아야 되는데 pk에서 인피니트 패스면 좋겠어요. 근데 인피니트 패스가 무슨 얘기냐? i, pi, pii, ppi 이것들을 계속 따져도 그 모든 원소의 색이 같아야 돼요. 색이라는 건 밑에 있는 ci죠.
그게 전부 같은 어떤 경로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찾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P의 한 제곱인 경우에 이게 사이클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찾냐. 그냥 지금 당장 이 전체 P 중에 그 사이클을 한 바퀴 다 돌아도 색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세 칸이 있으면 이 세 칸이 전부 같은 색이면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그 사이클이죠. 아니면 이것도 사이클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이 1 하나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사이클이죠. 그리고 색은 하나 그 CI가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사이클도 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서 그 어떤 K에 대해서 적어도 하나의 답이 존재한다는 걸 그 증명할 수 있다고 여기 문제에서는 적어놨지만 증명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는 좀 이따가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P라는 수열이랑 그리고 C를 받아요. C는 그 각 칸의 색이죠. 그걸 받아서 한 바퀴를 도는 동안 계속해서 색이 변하지 않는 어떤 수열을 P의 K번째에서 찾을 때 제일 작은 K가 몇이냐라는 게 이 문제의 요지거든요. 좀 설명이 복잡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P의 1제곱, P의 제곱, P의 세제곱 이렇게 주르륵 중에 제일 그 사이클이 제일 먼저 발생하는 이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이라는 게 어떻게 있냐? 일단은 퍼뮤테이션을 다시 보면은 퍼뮤테이션이라는 건 어떤 종류의 사이클들의 묶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7, 4, 5, 6, 1, 8, 3이라는 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길이가 특정 길이인 사이클들의 집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이씨 이거. 그러니까 7, 4, 5, 6, 1, 8, 3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게 1로 가죠. 그리고 이게 7로 가죠. 3으로 가요. 그리고 5로 갑니다. 1, 3, 4, 5 여기로 갑니다. 그 다음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7, 5, 1, 3, 5, 7이 이렇게 사이클이고, 그리고 4로 가고, 그리고 4로 가고, 6으로 가고, 8로 가고, 2로 가고, 이것도 사이클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퍼뮤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사이클로 주어져 있어요. 몇 개의 사이클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사이클을 다 봤는데 사이클이 하나가 있고 그거의 색깔이 전부 같다. 그러면 K는 이럴 때 답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색이 전부 같진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그 K가 몇일 때 답이 나오냐 라는 게 여기서의 문제죠. 그럼 우리는 P1부터 Pn까지 다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줄여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이것들을 사이클로만 나누고 그 서로 다른 사이클 사이에는 전혀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이클들을 하나의 체인이라고 합시다. 이 체인들에 대해서만 각각 다루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제 전체가 하나의 체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열 전체가, 아니면 그 수열이 한 칸짜리 체인에 n개가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체인들을 놓고 그 체인 안에 이런 게 있냐 없냐라는 걸 판별하는 문제가 되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체인이 몇 개가 있냐랑은 상관이 없고, 어떤 길이의 체인이 있고 그 체인 안에 사이클이 K는 며칠 때 발생하냐 라는 게 이 문제의 요지거든요. 그림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P의 1제곱일 때,
그리고 이 P가 K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이 체인 위에서의 사이클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이클의 그 길이가 L일 때 L의 약수, 그러니까 L과 서로소인 어떤 뭐 M만큼 P의 M만큼 이걸 돌려봐야 P의 1제곱만큼 돌리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걸, 그러니까 결국은 다 밟고 오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까지 오기까지 전부 한 번씩 다 밟고 와야 된다는 거죠.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만약에 P의 약수인 어떤 L을 잡아봅시다. 여기서 그러니까 L의 약수인 어떤 M을 잡아봅시다. 여기 같은 경우에 L이 4죠. L이 4라는 건 우리는 두 칸 뛰어넘는 두 개의 사이클로 이거를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죠.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이런 식으로 M이 4면 그 길이가 2인 사이클을 이렇게 두 개를 따져볼 수가 있죠. 이것들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것들이 제대로 된 사이클이냐? 그러니까 이 사이클 안에 색깔이 안 변하냐를 따지면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그거를 모든 이 M의 약수에 대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M의 약수에 대해서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M의 약수 중엔 M도 있죠. 그러면 P의 M을 하면 우리는 항상 이 사이클 안에 있는 모든 노드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P의 M을 하면 이 모든 노드가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L이 4면 M이 4일 때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모두 한 번씩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P의 M을 했을 때 M이 4면 이게 전부 한 번씩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거니까 이건 하나의 사이클이잖아요. 이건 하나의 그 색깔이 하나뿐인 사이클이잖아요. 이건 하나 찾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L의 약수인 어떤 M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고, 이 M이 L일 때는 항상 이게 사이클이 생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L의 약수인 모든 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 체인에 대해서 그 체인의 길이의 약수인 것만큼 건너뛰어서 그 안에 색이 달라지지 않는 사이클이 존재하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렇게 체크를 해서 그 사이클 중에 M이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적게 건너뛰어서 한 바퀴 돌아서 색깔이 변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가 문제죠. 그럼 우리는 일단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n에 의존하지 않아요. 의존하지만 좀 n이랑 관련된 l이라는 값이랑 의존하죠. 이 l이라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이클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L의 약수를 찾아야 되죠. L의 약수의 개수는 루트 L이죠. 더하기 그러니까 약수의 개수는 아무리 커도 루트 L이고요. 그리고 루트 L 곱하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사이클을 전부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L만큼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모든 시작점에서, 그러니까 모든 시작점이라는 건 0번째부터 n-1번째까지, 그러니까 n번째부터 시작하는 사이클을 찾는 건 0번째에서 찾는 거랑 완전히 같으니까 L 곱하기 L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L 곱하기 L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체인에 대해서 L의 1.5제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L은 n보다 작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그러면 이 n이 주어졌을 때 L이 가장 큰 경우가 어디냐?
1.5제곱이라고 가정했을 때 L이 가장 크려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L이 n 전체면 돼요. 그게 제일 큰 경우예요. 그게 제일 크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L1이랑 어떤 L2랑 있을 때 이거에 1.5제곱을 더해도 n의 1.5제곱보다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n의 1.5제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보다 작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거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수의 개수라는 게 대충 루트 L이라고 잡아놨지만 저거보다는 웬만하면 작은 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L이 커질수록 이 약수의 개수도 루트 L보다 훨씬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는 n의 1.5제곱 정도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일단 코드는 어떻게 짰냐면 이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일단 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을 미리 만들어놨죠. 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으로 일단 약수의 배열을 구해놓고, 그리고 어떤 사이클을 하나 찾아서 그 사이클 전체에 대해서 그 체크를 미리 해두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기를 포함하는 사이클을 우리가 이미 체크를 했는지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이클의 개수의 약수를 구해서 그 약수에 해당하는 것만큼 건너뛰어서 모든 시작점으로부터 약수에 해당하는 만큼 이렇게 스킵만큼 건너뛰어서 그만큼 건너뛰었을 때 해가 나오면 그거를 앤서어에 넣어놓고 그것들 중에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일단은 방법이고요. 또 있나요? 후은기 선생님? 예. 이거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나? 풀었습니다. 어? 나도 그렇게 풀었어. 너도 그렇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 체인 만들어가지고 약속도. 체인을 만들고 그 체인의 길이 약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이 문제의 관건이죠.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간 복잡도는 n의 1.5제곱 정도. 근데 1.5보다는 아마 작을 텐데, 뭐 근데 n이 10의 5제곱 정도니까 이거보다 더 어퍼 바운드를 내릴 필요는 없는 것 같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D번 문제 풀이였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서 조금 복잡한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프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수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여러 가지 수학 지식이 조금씩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 조금 저거 다 해가지고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대단한 스킬을 요구하진 않는 문제인데, 그것들을 가지고 조금씩 써서 이 전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건 좀 간단치 않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다음 문제 2인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와, 잠깐만. 2번이다. 문제부터 일단 보고. 문제 2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 블럭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0부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모든 수를 이렇게 모든 앞에 0 붙이는 식으로 000부터 999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만들어요. 이렇게 전부 만들었을 때 이것들을 붙어있는 숫자들끼리 띄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있는 숫자들끼리 세보는 거예요. 블럭으로 만들어서 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000, 277, 34000 같은 경우에는 3칸짜리가 한 블럭, 그리고
두 블럭, 그리고 두 칸짜리가 이렇게 한 블럭, 한 칸짜리가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렇게 같은 숫자가 있는 걸 한 블럭으로 쳐서 이런 블럭의 개수가 몇 블럭짜리가 몇 개가 있느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럭 하나를 셌을 때 이 세 개짜리로 셌으면 이 블럭은 두 개짜리로 세진 않죠. 이런 식으로 블럭의 개수를 세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0부터 10의 n제곱 마이너스 1까지 모든 수에 대해서 셌을 때, 그렇게 셌을 때 그 한 자리짜리가 몇 개고 두 자리짜리가 몇 개고 세 자리짜리가 몇 개인지 이 블럭의 블럭의 개수를 전부 구하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하나요?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내가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 뭐야 그게?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종교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 종교? 그게 그 신앙심 주도 개발인가 그거야? 신앙시 그 홀리 베이스드 프로그램 설빙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해봐. 일단 지금 밑에 DPC 쭉 쓰는 것처럼 D, N, K를 이제 N자리 수 중에서 K 조각이 붙어 있는 거의 개수라고 이제 정의를 해보면은, K 조각이 붙어 있는 거의 개수. 일단 한 개짜리만 덜럭 있는 거는 일단 포기하고 냅두고,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같은 경우는 그 n-1개에서 숫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똑같은 숫자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두 개로 만들 수 있는 거고, 두 개도 똑같이 숫자를 하나 붙여가지고 세 개로 만들 수 있고 그런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 한 개짜리 조각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아씨 OEIS 나도 이거 OEIS 쓸 걸 그랬나? 그러네. N은 5까지 다 구해보고 OEIS 넣을 걸 그랬네. 아 지난번에 백준님한테 배웠는데. 이게 보면은 지금 D, N by N 하고 N 2차원 배열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은 이제 N이 이제 밑에 있는 때랑 N-1이 있을 때 보면은 값들이 다 이렇게 한 칸씩 옮겨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값을 이동시킬 필요 없이 어떤 메모리상의 그 D-N-N부터 0까지를 그냥 이미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하나만 이쪽으로 뭐라 그러지? 값을 확장시킨다? 라고 생각하면은 굳이 값을 복사해 나가면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되는 부분이 이거를 계산하는 부분이죠. 이 D-N,1 이건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잘 보면은 이 뭐라고 해야지? 이 조각들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고려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조각이 붙어 있는 거면은 곱하기 2를 해주고, 세 조각이 붙어 있는 거 곱하기 3을 해주고, n 조각이 붙어 있는 거 곱하기 n을 해줬다고 했을 때 그 식으로 쓰면 대충 이런 느낌이죠. dn i 곱하기 i. 이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숫자 조각들을 전부 다 더한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 10의
10의 n승이네. 10의 n승 곱하기 n. n이가 n 플러스 1가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고정된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에서 이 더한 것들을 빼주면은 마지막 이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dn의 i 곱하기 잠깐만 쓰는 게 안 떠. 뭐야 저거? 왜 저렇게 됐지? 그냥 일단 지워보. 그러면은 결국 이 dn 곱하기 i에다가 i로 곱한 것들의 합을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 잘 보면은 뒤에 n-1에 i-1이 나와요. 곱하기 i. 이것도 또 정리해보면은 d n-1에 i-1에다가 i-1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dn-1, i-1을 더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이런 형태를 가진 어떤 정화식이라 해요. 이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f n-1에다가 저거 뭐냐, i는 1부터 n-1까지 dn의 n-1의 i, 이거의 합으로 이 f라는 놈, 이 덩어리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걸 계산할 때는 이전에 계산했던 결과값에다가 이것도 그냥 프리픽스 썸처럼 합을 계속 들고 다니면 돼요. 그래서 오더 1만에 계산을 할 수 있고, 이거랑 이걸 가지고 n번째 값에 대한 이 전체 더한 값, 이것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주어진 고정된 값에다가 이 값을 빼주면은 이 dn의 1만이 dn n1,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물음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이게 10의 n인지 n 플러스 n인지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n에다가 fn, 이거를 계산해주면 되고, fn은 이 밑에 있는 이 점화식 투들을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dn n1이 계산됐으면은 이제 이걸 토대로 이제 뭐 sn이나 fn 이런 것도 다시 갱신해 줄 수도 있고. 아니 이런 걸 2,000명이나 풀어? 내가 봤을 때 2,000명 다 OEI에서 쓴 것 같아.